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토콘드리아 발달의 원인과 회복의 열쇠, 발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아이들 중에 말이 좀 늦거나 눈 맞춤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특정 소리나 빛에 유난히 예민한 경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이면의 세포 에너지 문제, 특히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이 자료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면 보통 그냥 에너지 공장 이 정도로만 아시는데 사실 역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발달 문제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문제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 같은 건지 아니면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그런 관계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흥미롭네요. 보통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로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다른 시스템 문제들의 최종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짚어주네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뭐랄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좀 억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 환경 독소 같은 게 몸에 자꾸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세포가 약간 녹쓰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아, 또 만성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발달 지연 아동에게서 보이는 체온이 좀 낮다거나 쉽게 지친다거나 어떨 땐 좀 퇴행하는 모습까지도 결국엔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특히 뇌는 에너지를 엄청 쓰니까요. 네, 맞아요. 뇌가 에너지 소비가 정말 크죠. 자료에 나온 연구 얘기도 있잖아요. 로스뇽하고 프라이어. 자폐 아동 중 상당수가 유전적인 문제보다는 환경 요인 때문에 2차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생긴 경우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2차적이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고치지? 이걸 넘어서 아니 애초에 왜 이게 고장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에서부터 관점이 확 달라지죠. 근데 또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문제의 시작점일 가능성도 이 자료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발달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고 뇌가 막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에너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그 에너지의 핵심 공급원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발달 초기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재기능을 못했다면 뇌 구조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신경세포 연결 같은 거나 신경 감싸는 거라든지? 정확합니다. 시냅스 형성이나 수초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게다가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되잖아요. 목의 유전이요. 네네. 그러니까 임신 중 산모의 건강 상태, 영양이나 독소 노출, 염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태아의 초기 미토콘드리아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쉬워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그럼 뇌나 면역, 소화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럼 또 영양 흡수는 안 되고 독소는 쌓이고 이게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더 힘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발달이 정체되거나 심하면 퇴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감각 문제도요? 아까 예민한 아이들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단순히 감각 정보 처리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할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돼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원인이면서 결과라니. 그럼 이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위험 감지 센터 같다고 하던데요. 네,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스트레스 신호를 계속 감지하고 반응하는 거죠. 주요 요인으로는 역시 독소들,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장 건강이에요. 장벽이 무너지면 장내 세균 독소, LPS 같은 것들이 혈액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전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아, 장누수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염증 신호 자체가 미토콘드리아한테는 비상사태다 이렇게 알려줘서 기능을 스스로 억제하게 만들어요.
과도한 면역 반응이나 또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이것도 비슷한 경로로 영향을 주고요. 결국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가 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로 모이는 거군요. 이걸 다 종합하면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원인 또는 결과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순환고리에 딱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기능이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후성 유전학적인 관점까지 나와요. 세포가 환경,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 같은 경험들을 일종의 기억처럼 저장한다는 거예요. 기억이요? 세포가요? 네. 그걸 바탕으로 유전자 발현 방식을 조절해서 생존 전략을 바꾼다는 개념인데요.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협 신호를 받으면 스스로 에너지 생산 모드를 낮추는 약간 방어적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세포가 환경을 기억하고 반응 전략을 바꾼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회복이 하는 것도 단순히 뭐 안 좋은 거 없애고 이게 아니라 세포한테 이제 괜찮아, 안전해 이런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회복이 딱 그런 개념이에요. 특정 약이나 치료법이라기보다는 몸 안팎의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 독소를 줄이고 필요한 영양을 채우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세포가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안전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과정 전체인 거죠.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고 아이가 좀 활기를 되찾고 행동이 안정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건 바로 이 시스템 전체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인 셈이고요. 네, 오늘 저희는 미토콘드리아가 발달 문제에 있어서 원인이자 결과이며 또 환경 신호에 반응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회복은 결국 이 시스템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과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세포가 환경 신호를 기억하고 그에 맞춰 작동 방식을 바꾼다면 단순히 해로운 것을 피하는 걸 넘어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환경 속에서 최적의 세포 기능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긍정적인 신호, 안전하다는 신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